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과 독시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어제도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들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최근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주중에 K리그와 J리그 경기들이 있었어서 그 경기들까지 다 보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에 최종픽을 올리지 않고 금요일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간바 오사카의 경기고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가와사키가 홈일 때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 상대로 가와사키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원정에서 4연패를 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좋지도 않고 순위적으로도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경기력은 제 기준을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긴 해요. 하지만 가와사키가 보여주는 이 간바오사카에 비교했었을 때 그런 경기력, 일단은 가와사키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결정력이 예전만한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간바스카가 뒷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도 하고, 라인 자체가 뭐 낮게 형성을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가사키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이 가와사키의 수비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간바사카가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가와사키의 그런 불안한 수비진과 최근에 좀 흔들리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이와타 대 비셀고베 경기고요. 지금 비셀고베가 이와타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타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는 2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셀고베도 개인적인 부분에서 2연승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수비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와타랑 비교를 해본다면 흐름도 최근에는 비셀고베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고, 스쿼드 자원 자체는 이와타보다는 비셀고베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셀고베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타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바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 자체가 두 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와타가 그래도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비셀고베의 원정에서의 모습들 를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인천의 경기고요. 전북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10경기 동안 전북이 인천 상대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전적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천에 비해서 전북이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울산 쪽을 좀 이변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구와의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울산이 좀 불안하고 오히려 전북이 그래도 인천이 무구사가 없는 인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북은 정배를 생각을 했었고 울산을 좀 이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천이 지금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수비의 모습들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전북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쿠니모토 음주운전해가지고 뭐 나오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천이 지금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의 공격력으로 경기는 주도하겠지만 저는 득점 자체를 못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경기를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변을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의 경기고요. 대구는 지금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죠. 울산 상대로. 그리고 리그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은 3연무를 지금 대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자체가 원래 그렇게 무승부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울산과 대구는 대구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간이 좀 있고 수비진의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 낮추면서 플레이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경기를 정배를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대구의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일단은 사포로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좀 의심하는 부분은 이 배당이 사실 지금 가시마는 뭐 최근에 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포로와 비교할 팀은 아니죠. 사포로는 굉장히 도깨비적인 성향이 강한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경기력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도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시마가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저는 가시마의 완전한 승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2점대에 가까운 배당을 줬습니다. 물론 가시마가 원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배당 자체가 좀 이 경기는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J리그 특성상 이런 경기 이변이 좀 느껴질 정도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무승부가 아니라 완전한 역배가 좀 나올 때가 많아서서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완전한 역배인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나고야가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나고야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찬스 자체를 많이 못 만들어내는 모습 자체는 아니긴 한데 물론 뭐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는 찬스 자체가 많이 좀 줄긴 했죠. 근데 이 순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이번 시즌 그 정도로 흔들릴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즈와 비교해봤었을 때 이 나고야의 경기력을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완전한 역배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도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미즈가 수비적으로는 좀 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나고야 자체가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에선 불안해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승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고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대 쇼난의 경기고요. 산프이로는 홈에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프이로가 조금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홈에서의 흐름도 좋고 좀 이변이 느껴지는 경기가 있을 때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저는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쇼난이 생각보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이 산프이루의 홈에서의 연승이 너무 좀 길어서 좀 끊길 타이밍도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우라와레즈 대 도쿄의 경기고요. 우라와레즈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도쿄가 워낙에 좀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좀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근데 우라와 비교했었을 때 사실은 저는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기인데,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단통을 좀 선택을 하자면 도쿄 쪽보다는 우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우라와가 어쨌든 차전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전 도쿄보다는 우라와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페널티킥을 잘 만들어내는 우라와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우라와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레소 오사카가 홈일 때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 6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마리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세레소 오사카가 최근에 홈에서는 요코마리 상대로 3연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요코마리의 흐름이 너무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 자체는 불안하긴 한데, 세레소 사카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저는 그것을 뚫어낸 만큼의 공격력은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교토의 경기고요. 네,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좀 헷갈리긴 해요. 무승부에 가깝게도 보이고, 승도 좀 끌리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후쿠오카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후쿠오카가 최근에는 득점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세트피스나 크로스에 그래서의 그런 강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쿄가 수비적으로 측면에서의 공간들이 적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최종에서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후쿠오카의 승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후쿠오카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 자체는 승에 조금 더 주고 있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만큼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가시아 레이솔의 경기고요. 가시아 레이솔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가시아가 최근에 좀 연패도 좀 길게 하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사간도스가 경기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최근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력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시아가 연패가 긴 타이밍인데 이 정도로 연패가 길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종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가시아 레이솔의 연패가 좀 길다라는 부분들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경기력 자체가 지금 너무 좀 지금 좀 가시아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간도스도 믿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시와의 경기력이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서울의 경기고요. 수원FC는 서울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최근에 팔로세비치나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호흡 자체는 수원FC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두 팀 다 공간들이 많아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저는 수원FC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최근에 폼만 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 및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팀이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무승부가 좀 긴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포항이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난 시즌도 그러긴 했었는데 이번 시즌 더 좀 특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원 삼성이 지금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공격은 아예 뭐 김건희 보면은 정말 잘하는 선수 같은데 약간 모라타 같습니다. 모라타처럼 이 스피드나 이 찬스를 만드는 부분들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좋은데 마무리도 잘 안 되고 마무리 슛이나 마무리 패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서 수원 삼성이 지금 좀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항의 수비도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저는 좀 포항의 수비가 너무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K리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경기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도 있어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포항의 단독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산 대 전남의 경기고요. 전남은 6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K리그 갑자기 2가 들어와서 경기를 보긴 봤는데 좀 이게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만큼 두 팀 다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도 무승부를 좀 많이 하는 팀이기도 한데 지금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7연무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무승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이제 프로토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